개항을 지역, 당장 이 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과도 결호해야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도 결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동규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할 자신도 있고요.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일을 남 뒤에서 숨어서 하는 습성이 있고 약속을 지킨다 했지만 제대로 된 약속, 제대로 된 공약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저보다 전과도 많고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이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특히 개항이라면 저도 도전해볼 만하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설전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장동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서로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고성으로 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의 출마는 어떤 정치를 하시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과 원희룡 후보의 당선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좀 그동안 맺혔던 거, 억한 심정을 좀 드러내는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뭐랄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기스를 낸다 그럴까요? 기스를 내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종의 이 대표를 조금 이제 복잡하게 하고 이 대표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이라는 본인의 성 안에서 밀려오는 이 원희룡의 본 부대와 게릴라처럼 동해번쩍하는 유동규를 양쪽으로 다 상대해야 하는 어떤 일종의 피로함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유동규의 출마 그렇게 되면 계속 지역에서 대정동 얘기, 대장동 얘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장비가 유비를 배신한 것과 똑같아요. 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원결의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에 3명이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만배까지 들어가가지고 4인이 도원결의를 해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이죠, 그건. 그렇죠. 주군을 모시는 거였잖아요. 그 주군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장비가 보기에는 유비가 나보다 싸움도 못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깨끗하지도 않아요.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지만 유비는 주군이라고 하지만 주군으로 한때 모셨지만 나보다도 훨씬 더 이런저런 그 지저분한 혐의가 많다는 거죠. 나는 전과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내 혐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동. 그런데 유비는 뭐가 있습니까? 쌍방울 있죠. 백현동 있죠. 성남FC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있죠. 위증교사 있죠. 법인카드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개항에 나가도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동규의 존재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구두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같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거다. 유동규가 뭐 개항을해서 당선될 확률이 1이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개항의 선거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전체를 저격하는 거기 때문에 개항에서 요만큼 떠드는 게 개항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전체 선거판의 그 구도, 전체 선거 구도에다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불쾌하고 난감한 일이 이재명 대표에게 벌어졌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이잖아요, 개항을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인천 의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 그중에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복당해서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원 중 한 명이죠, 이성만 의원. 민주당은 내 정치 인생의 시작이자 전부 부평갑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복당까지 신청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항을뿐만 아니라 인천 선거에서 이 돈봉투 의혹이 살아있는 리스크가 될 확률도 큽니다. 박성규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번 선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지금 저 이성만 본인 이제 나선다고 하니까 예비 후보자 되겠죠. 저분 포함해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았던 선거가 과연 과거에 있었을까? 선거에 나와서 기소돼 있는 상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법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얼추 꼽아봐도 예비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민주당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일종의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희화받는 요인 가운데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성만 후보는, 예비 후보는 저분 구속 상태는 아니지만은 어떤 거였냐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은 부분들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됐고 소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분에 대해서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의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구속해가지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으로 보면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돈봉투 의혹 가지고 현역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을 만나는데 저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하나 들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유동규 그 이른바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저렇게까지 치달을 수 있구나 하는 것 좀 느낍니다. 한이 저렇게까지 맺힐 수 있겠구나. 정치판이 워낙 야박한 판이기는 하지만은 저게 어제의 동지, 어제의 적, 오늘의 또 적으로 바뀔 수 있고 동지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치판이긴 하지만은 이건 인간 관계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 보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좀 따라하고 싶은 이른바 그분을 좀 닮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정치판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저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 같은 사람들이 대표로 나올 때 정치 혐오는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런 정치 혐오가 심해지면은 그릇된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가 또 일어난 것이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겠죠. 씁쓸합니다. 예, 물론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항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